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전통주를 가지고 술빚기 그리고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있는 성민도가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주라는 거를 좀 알리려고 그걸 함으로써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막걸리 빚기가 지금 2021년부터 선정이 되었는데 그걸 조금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전통주,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부산에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다가 저 낳을 때 울산으로 아예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100% 울산 사람입니다. 전혀 아니고 원래는 공대 나온 기계 출신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전통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래 기계 그리고 건축, 캐드 세 가지가 전공이라서 그걸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조선소에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곳에서도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그리고 기계 쪽에서 현장 영업이랑 그리고 해외 영업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 해외 영업을 맡게 돼서 해외 영업을 하다가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었어요. 혹시 아예 외주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냐?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하자 해서 급여를 많이 준다길래 페이가 많다길래 넙석 물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일 끝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약간 요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1년 정도 쉬었어요. 쉬면서 조금 처음 한 달은 너무 쉬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쉬고 있으니까 이게 집에 있기도 좀 그렇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약간 병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찾고 있었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청년 센터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하면서 청년 센터 활동하면서 중간에 틈틈이 다른 일들 경험도 해보고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술을 빚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요인은 청년센터 활동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조금 했던 게 컸는데 센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취미가 술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그때는 진짜 정말 취미였는데 혼자서 술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 먹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했다가 동아리를 1년 정도 유지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느껴서 그러면은 어떻게 배워야 되지? 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울산은 없었고 이제 아예 경기도라든지 뭐 충청도라든지 그런 곳으로 가야 돼서 이게 긴 시간을 내기는 좀 힘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명인님들 한 분씩 따라다녀서 레시피 받아오고 술 만드는 기술 조금 뽑아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연락처 받아 전화한다든지 해서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자문도 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 2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나서 이제 나도 뭔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라고 했을 때 운 좋게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센터들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꾸준히 원데이 클래스 진행을 하고 술 빚는 것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연구하면서 빚었었는데 점점 술을 빚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붙고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번에 지금 양조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월에 오픈 예정이고, 그래서 그 양조장을 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울산에서 전통주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의 색을 띤 전통주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처음은 직업까지는 아니었고, 이게 직업으로 하기에도 너무 힘든 게, 기본적으로 전통주라는 게 일단 주류라는 게 제일 커서, 주류법이 제일 세금법 중에서 가장 강해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생각한 건 아니고, 명인님들한테 계속 배우다 보니까 명인님들이 자기는 나이가 있어서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젊을 때 한번 해봐 라고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듣고도 바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게, 명인님들이 가진 그 기술을 내가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좀 쉽게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이거 나도 지금 당장 배우는 입장인데, 게다가 뭐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단순함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다시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전통주의인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컸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복잡함이 점점 단순화되고, 그리고 명인님들이 이제 하나같이 이 정도면 됐지, 니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가양주 주인 대회라고, 이제 사업자를 낸 분들은 아니고 술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술을 빚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한 120명 정도, 360명이 신청해서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본선에 올라와서 그 120분들끼리 서로가 가진 술을 가지고 서로 나눠 마셔보고 평가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술을 비교 시음을 하는데, 제 술을 마셔본 한 40분 정도? 40명 정도가 와, 이 술 진짜 괜찮네요? 라고 말을 해줬을 때, 이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술 빚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분들은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바로 표현을 하실 분들인데,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나도 이제 진짜 그러면 이거 내가 가진 술 가지고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이제 전통주 만든다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사실 엄청 고민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이게 뭐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매일매일 수업해서 뭐 내가 먹고 산다든지, 아니면 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잘 팔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팔리면 그냥 재고를 떠안고 이제 그대로 추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두려움이 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면의 나보다는 외부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꼈을 때 조금 더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새벽 5시에 일어나고요. 5시에 일어나서 전날 쌀 씻어 놓은 거 이제 불려서 빻을 거는 방앗간 가서 빻아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오늘 밥 해야 될 거, 수업 있으면은 그러면 밥할 거는 조금 더 불리고, 그러고 나서 한 7시쯤 돼서 이제 밥 먹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 확인, 일정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보통 1시까지는 이제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그리고 이제 미팅이 있으면 아침 미팅을 이때 보통 한 11시나 10시쯤에 잡아서 하거든요. 지금은 인테리어가 있어서 아침 10시에는 꼭 가서 인테리어 미팅 30분에서 1시간씩 하고 오고,
그러고 이제 1시에 식사 밥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볼 업무 있으면은 이때 보거나 이때 진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이제 3시부터는 이제 보통 제가 저녁 수업이 7시에 있어서 밥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업 준비할 거 챙겨서 이제 보통 5시 반쯤에 그 장소로 가서 수업을 9시까지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10시까지 뒷정리하고요. 그리고 10시에 이제 다음 수업을 위해서 밑술 담을 준비를 해서 하고 이제 12시까지 쌀 씻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씻고 또 잠자고 다음날 아침 5시에 눈 뜨고 네, 거의 지금 이런 루틴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이 매주 쉬는 날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규칙해서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하루는 지금 어떻게든 쉬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21년부터 올해 지금 8월까지 해서 2,200분 정도가 저랑 같이 술을 만들었었는데 가끔씩 어떻게 울산이 좁다 보니까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저한테 술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수업에서 만들었던 거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약간 이런 소소한 칭찬을 들을 때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은 같이 아주 작게 시음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고 났을 때 마셔보고 선생님 술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해줄 때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 일 다 끝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준비할 때 사실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근데 인스타나 이렇게 뭐 블로그라든지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뭐 그러면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 들을 때 굉장히 좀 힘이 나고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사실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초기에는 작은 지원 사업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원 사업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술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자체에서 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지원 사업 하는데 술이라는 그 인식 자체에서 이미 너무 마이너스라서 그냥 술이라는 단어 보고 떨어진 적이 진짜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생기는 과정에서 사실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일단 인식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사실 욕을 먹었어요.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욕 먹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칭찬을 해주세요. 같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지원해준 곳들에 비해서 뭐 인원이 많이 왔다든지 반응이 좋았다든지 인스타 게시글이 뭐 더 많이 올라왔다든지 하는 반응을 보고 나니까 뭐 너무 자기들은 같이 해서 좋았다고 하시는데 중간에는 저한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신 것도 있는데 이 말을 제일 듣기가 싫어요. 울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랑 울산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 듣기 싫은데 저는 울산에 살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왜 살기 좋은데 자꾸 없다고만 하지? 없으면은 만들면 되지. 그리고 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라는 말을 목포에 그 괜찮아 마을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없으면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해보면 되지라고 하는 그 문구 하나를 제가 읽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나도 그럼 울산에서 다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럼 없는 컨텐츠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만들고 모르면은 알려주고 지금도 사실 뭐 울산의 인구는 100만 명인데 그 중에 저랑 만나신 분은 2,000명 정도니까 아직도 저를 못 만나 분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는 지금 전통주가 너무 핫해서
뭐 없어서 못 살 지역인데 여기는 전통주 마시는 분을 찾기가 힘든 정도라서 전통주를 조금 더 많이 일단 알려주고 싶어요. 항상 서울에 있는 문화는 나중에 몇 년 뒤에 울산에 내려온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 뭐 서울에서 이제 생겼으면 울산도 바로 올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시간의 차이, 갭도 좀 줄여주고 싶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더 많이 알려서 없으면은 만드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서 계속해서 울산에서 하고 싶습니다. 끼고 있는 양상과 달라졌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도 서울에서 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뭐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거기 서울에는 전통주 인프라가 한 세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되게 네트워킹 확정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양조장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그 중에 한 군데 어디 소속이 돼서 이제 양조장을 만들고 운영했으면은 일단 서로 협업이 가능한 점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하는데 그게 너무 일단 부럽긴 해요. 울산에서 하면은 일단 저는 혼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료가 있다는 점에서 내가 모자란 점을 동료가 채워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의 블로그 글이나 뭐 이분들이 하시는 그 글을 쓰시는 걸 보면서 아, 너무 부럽다라고 일단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전통주 관련해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사실 울산에는 제가 만들지 조금 더 깊은 심화 교육 같은 거는 저도 이제 서울로 배우러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바로 근처에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 됐던 게 강의로 나오면은 그분들은 바로 피드백을 받고 강의를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부족해서 그분들이 받고 나서 전달해서 받거나 받고 나서 나중에 뒤에 다른 분이 강의할 때 제가 가서 듣는다든지 그게 좀 느린 점은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쉽고, 트렌드 변화가 지금 굉장히 빠른데 3개월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전통주에 관한 트렌드가 바뀌는데 저도 사실 그건 다 따라잡는 건 힘든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저는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죠. 그 점이 너무 부럽고 결국은 너무 부러워요. 부러운데 위에서 했으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를 얻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 단점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있었으면은 제가 가진 속도로 양조장을 운영하지 못했을 거고 수업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느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속도로 지금 수업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딴 데서 했으면 좋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치만 너무 조급하지 않고 내 속도로 하려면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울산에서 하는 걸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학교, 전통주 연구소, 가양주 연구소. 일단 목표는 저도 공장을 좀 차리고 싶어요. 공장을 좀 차리고 싶어요. 제가 만드는 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조금은 한 10년을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해서 한 3에서 5년 동안은 지금 만드는 양조장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제품 한 3가지 정도를 제 시그니처 3가지를 만들고 나면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공장을 좀 차리고 싶어요. 그때는 아마 울주군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해봐야 되게 3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인데 이 30평이
한 3만 평까지 늘 수 있는 그 규모까지 조금 키워보고 싶습니다. 못할 건 없죠. 울산에서. 저는 울산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여길 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울산에서도 못하는데 딴 데 가서 성공하겠어? 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큰 편이라서 울산에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원래는 공업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울산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라든지 LG라든지 네, 그런 곳에 약간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선생님들이라든지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되게 조성이 돼 있어서 다른 곳에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학업을 할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좀 유독 심했고 특히나 더군다나 공고랑 공대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목표가 대기업 취직, 공장 취직이 목표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주변에 다른 걸 눈을 못 돌렸었는데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잘 못하면은 취미를 한 가지 더 늘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를 한 가지 해보고 나면은 뭔가 다른 걸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적성을 발견하게 되고 약간 관심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진짜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이면 뭐 울산이라든지 뭐 공업도시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자연스럽게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주변에는 직장인,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보다 자영업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히 못할 건 없는데 다들 울산이니까 인프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는 그냥 찾으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더 고생해서 찾아야지 나오니까 대충 찾고 안 나오니까 딴 데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위를 조금만 더 살피면은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놓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등한시하고 오히려 먼 곳을 너무 동경해서 딴 데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등하불명이 조금 더 울산은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지만 못 찾고 있을 뿐이지 늘 존재하고 있어서 울산에서도 공업이 아니라도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울산이니까 안 된다, 공업도시니까 없을 거다라는 편견을 일단 깨고 주변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